쉽다. 자, 그래서 13단원 먼저 하고요. 13단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합시다. 경아 그렇지 미안해. 않아서 미안해 잘못했다. 미안해 내가. 이거보다 마음 풀어. 그거죠. 그래서 나 놓은 거 아니야? 자, 속도거리와 적분 할게요. 너무 쉬워. 우리가 얘들아 미분할 때도 했지만 위치, 그래서 시간에 따른 어떤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있을 때 이 위치의 식을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데요. 이 속도는 방향, 이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위치도요. 네. 이제 공부하면 돼, 윤영아. 공부하자. 자, 위치도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영하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위치와 속도는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영해서 값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떤 걸 구분해야 되냐면 위치와 이동 거리를 이렇게 분리해 주셔야 돼요. 쌤 177점 맞죠? 네, 13단원. 170. 자, 이동 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어떤 대상이 움직였을 때 그 움직인 거리를 모두 다 합하는 게 이동 거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원점인 수직선이 있는데 점 P가 여기까지 x가 2인 자리에까지 갔다가 유턴해서 방향을 바꿔서 여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왔다. 자, 시작점은 0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t초가 총 걸렸다라고 했을 때 t초에서의 위치.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t초에서의 위치 또는 위치 변화량은 처음을 기준으로 마지막이 어디인지를 해서 처음과 마지막의 차이를 써주시면 돼요. 중간 과정. 그러면 마이너스 2겠죠? 중간 과정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치 혹은 위치 변화량이라 그러면 시작과 끝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무조건 쓰시면 돼요. 부호까지 반영해서. 연미 같은 거. 그렇지. 정확해요. 변이에요. 그렇지. 대단하다 진짜. 자, 아니 얘들아 좀 그러지 마 제발. 자, 그런데 어떻게 좀 좋겠어. t초에서의 수업에 집중해. 이동 거리라고 하면 이 사이에 P가 움직인 이만큼을 모두 다 반영해 줘야 돼요. 따라서 보시면 0에서부터 일단은 2까지 갔죠. 그리고 그 2에서 방향을 바꿔서 마이너스 2까지 왔으니까 6. 그렇지. 그래서 이동 거리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인 부분을 다 플러스로 바꿔서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값으로. 그래서 이동 거리는 플러스 2에다가 사실은 2에서 마이너스 2까지면 마이너스 4를 움직인 거잖아요. 변화량이. 그런데 이 변화량을 크기로만, 방향을 무시하고 크기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해서 크기의 합을 구해주는 게 바로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방향에 따른 부호를 제외하고. 그래서 요 개념만 우리가 이제 좀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걸 속도에서 하게 되면 동일한 걸로 속도와 속력이 나오는데요. 속도는 시간에 따른, 시간 변화에 따른 위치 변화예요. 따라서 처음 기준이 되는 위치부터 마지막, 내가 지금 속도를 구하고 싶은 마지막 위치의 변화량, 즉 플러스 마이너스 다 반영하는 거죠. 반영해서 그걸 시간의 변화에 따라 나눈 게 속도라면 속력은 시간 변화에 따른 이동거리, 즉 움직인 모든 크기를 다 반영해서
시간에 따라서 그 변화를 파악하는 게 속력이 되겠습니다. 요 개념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치의 식을 속도로 갈 때는 미분하시면 되고 시간에 따른 속도의 식을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미분할 때 했었으니까 여기서는 반대로 가속도,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식을 적분하면 속도의 식이 나오고요. 속도의 식을 다시 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리고 크기만 구해야 하는 이동거리나 속력은 우리가 절대값을 적당하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은 절대값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문제를 직접 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13-1번. 자, 어떤 t에서의 속도는 4-t제곱이다 라고 할 때 t가 1, t가 2, t가 3에서의 t 위치를 구해보자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보실게요.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되면 시각 t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원점을 출발하는 거고요. 말했지만 속도를 적분해서 나오는 값은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즉 처음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시간까지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반영해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알고 싶으면 처음 위치에다가 속도, 그죠? 0부터 t까지의 속도식을 이렇게 적분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1번 보시면요. 일단 1일 때, 2일 때, 3일 때의 위치를 구해보자 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위치를 x로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x는 처음 위치가 원점이니까 원점에다가요. 시간에 따라서 속도식인 4-t의 제곱을 적분해서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0이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적분하시면 4t-3분의 1t의 세제곱에 0부터 t까지 이어서 t 넣으면 그냥 결국은 4t-3분의 1t 세제곱이 바로 위치의 식이 되겠다. 그러면 t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는 t에 1, 2, 3을 넣으면 되니까 순서대로 1, 2, 3 넣으시면 돼요. 그럼 4-3분의 1 해서 3분의 11 2가 되면 8 마이너스 3분의 8 그럼 3분의 24, 16 그 다음에 x가 3일 때는 12 마이너스 9 3 이렇게 되겠죠. 2번 t가 0일 때부터 t가 3일 때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처음에 0에서부터 1까지 3분의 11이었죠. 근데 2까지 다시 3분의 16이죠. 네. 근데 이 3분의 3은 3분의 4를 9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이후부터 3초 사이에 마이너스가 되는 값이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 거리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속도식을 적분하되 플러스의 그 부분이 나오는 것과 마이너스의 부분이 나오는 걸 구분해서 마이너스 나오는 부분을 플러스로 절대값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적분하는 대상인 이 속도식의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자, 4-t제곱은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 여기 y축의 꼭지점은 4가 되고 x축과는 이렇게 풀마 2에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얘가 지금 4-t제곱의 그래프인데 그나마 또 t는 시간이어서 0보다 큰 쪽만 넣을 테니까 이쪽 마이너스 쪽은 그려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이 2예요. 보세요.
1부터 3까지의 이동거리 t가 1일 때부터 t가 3일 때까지의 이동거리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실제 이 속도식을 적분해서 나오는 위치 변화량 중에 플러스가 되는 건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3이 되는 건 여기 2부터 3까지에서는 위치가 마이너스 변화가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위치 변화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방향이 반대가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안 움직인 건 아니잖아.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이 크기만을 우린 더해줘야 되니까 2에서 나눠서 0부터 2까지는 원래 식을 이렇게 적분해 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내려가는 부분은 얘를 위로 올려서 플러스로 만들어서 해줘야 되니까 2부터 3까지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t제곱 마이너스 4. 그렇지.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를 파악해야 할 때는 속도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속도 그래프와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를 적분한다는 것이 속도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그 사이 면적을 구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근데 이동 거리를 구하라고 할 때는 해당하는 면적이 다 플러스로, 그죠? 플러스로 크기만 더해지게 해줘야 하니까 플러스 부분과 x축 아래 마이너스 부분을 나누어서 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게 되면 3분의 2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움직인 거리는 3분의 23이 된다. 아, 쌤. 네! 아, 화장실 갔는데. 안 돼요! 자, 그 다음. 자, 13-2번. 자, 13-2번 보실게요. 그래프가 주어지네요.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문제는요. 1일 때 2, 2일 때 0, 3일 때 마이너스 2, 4일 때 다시 0, 그 다음에 5일 때 2가 되고 여기서 6까지 유지되고 7일 때 0이 되는 그렇죠. 요렇게 네 1, 2, 3, 4, 5, 6, 7 여기 높이는 다 2 됐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지금 여기 주어진 건 VT예요. 속도식이죠. 7초 동안 이렇게 움직였을 때 자 해봅시다. P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때가 있었다. 자 우리 얘기했었죠. 멈춘다. 멈춘다는 어떤 의미? 속도가 0. 그렇지. 0부터 1초 사이에 0 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은 땡. 2번.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꿨다. 자,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건 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보시면 여기서 0이 되는데 양쪽에 여긴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니까 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초에서도 0이 되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됐으니까 역시 바뀌었죠.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을 2번 바꿨다. 따라서 2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방향 변화는 속도의 부호 변화래요. 네. 3번 전 P는 출발하고 4초 후에 원점에 있었다. 자, 원점에 있었다는 건 원점에서 출발한 애가 원점에 있었다는 건 4초 동안의 위치 변화량이 0이 되면 된다는 거죠.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하면 되는 거고 속도를 적분한다는 건 x축과의 요 면적을 구하는 건데 0부터 4까지를 통째로 적분했을 때 어때요? 똑같은 넓이가 풀마로 나오죠? 네. 그러면 적분의 결과는 0. 그래서 3번이 맞는 거예요. 0부터 4까지 VT를 이렇게 적분해 보면 0이 나와요. 넓이를 구해라 혹은 이동 거리를 구해라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원래 있는 그래프 그대로 통으로 이렇게 적분, 즉
x축과의 위아래 면적의 의미를 가지고 풀만 반영해서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4번은 6초 후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다. 자, 여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여기 속도를 접근하면 여기 부분은 다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제일 멀리 있는 건 어디겠어요? 7초. 7초일 테겠죠. 그쵸? 굳이 6초에서 멈출 필요가 없어. 6초에서 멈추면 0의 요만큼의 위치 변화량이 플러스가 되는 건데 7초까지 가면 이만큼이 더 플러스가 되니까 더 멀리 갔겠지. 그죠? 그래서 6초가 아니고 7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5번 7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 실제 움직인 거리는 바로 여기 x축과 이루는 요 면적들을 다 플러스로 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쵸? 그럼 얘는 2 곱하기 2의 절반인데 얘네 똑같으니까 4. 여기는 4, 1, 3이구나. 3,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 4, 4, 8이네요. 8. 그쵸? 그래서 실제 움직인 거리는 8이다. 그래서 5번은 실제 움직인 거리는 8. 아, 따라서 틀렸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쌤. 네. 화장실 한 번만 진짜 빨리 갔다 안 돼. 아, 쌤 보내줘요. 보내줘요. 아니, 또 나온다. 왜요? 아니, 귀여우니까? 네. 아니. 쌤 에어컨 좀 꺼주세요. 그럴까요? 아, 쉬는 시간에 뭐 했디야? 손만 닦았어요. 어? 손만 닦았어. 금방 끝나요. 근데 기본 문제. 13-3 보실까요? 아, 저 차요. 다음은 P에서 Q까지의 직선 경로를 따라 이동한 자동차 ABC의 이거를 해본대요. 자, 그래프를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A는 이렇게 해서 여기 T가 40일 때 이렇게 되고요. B는 이렇게 해서 여기 30. 그 다음에 C는 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속도식이래요. 자동차 ABC에. 그래서 P에서 Q까지. 그럼 얘들아, 어차피 이동 변화량은 똑같죠? 그죠? 자, 1번 참거짓을 판단해 보래요. AC의 평균 속도. 자, AC의 평균 속도가 나왔는데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나중 위치에서,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냥. 따라서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고 그거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것이 평균 속도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차피 움직인 시간이 40이죠? 맞아요? 네. 그때 위치 변화도 P에서 Q까지 갔으니까 똑같죠? 네. 그럼 어떻겠어요? 같아요. 네, 같겠죠. 네? 왜냐면 40초 동안 P에서 Q를 갔고 얘도 40초 동안 P에서 Q를 갔죠. 그러면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는 모두 다 동일한 가운데 시간까지 동일하잖아요. A와 C는. 따라서 평균 속도는 같다. 그럼 초만 같으면, 끝나는 초만 같으면. 그렇죠. 왜냐면 지금은 이 A, B, C가 P에서 Q까지 동일한 경로를 움직였기 때문에 위치 변화량은 일정하거든요. 현재. 그죠? 자, 2번 B, C의 가속도가 0인 순간이 적어도 한 번씩. 자, 얘가 지금 속도 그래프예요.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속도를 미분해요. 그러면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미분.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이 적어도 한 번씩. 네. 얘는 여기 한 번 딱 존재하고요. C는 여러 번. 하나, 둘, 세 번이나 존재하죠. 따라서 적어도 한 번씩 존재한다. 참이다. B는 한 번, C는 세 개나 존재한다. B는 한 번, C는 세 번 존재한다. 네, 참이고요. 3번 각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모두 같다. 속도의 식을 시간축과의
면적을 구한다는 건 네. 속도식을 적분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렇게 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 나오는데 지금 얘는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일 경로라서 위치 변화량이 일정하다 그랬죠. 따라서 각 그래프가 X축과 이루는 그래프 이하의 이 면적은 모두 어떻다? 동일하다. 그렇지. 그래서 속도식을 적분한다는 건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고 지금 A, B, C 그래프 모두 동일한 위치 변화량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번도 옳다. 근데 B는 30초 아니에요? 시간이 짧은 거죠. 아, 대신에. 네, 그렇죠. 그래서 면적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더 빨랐겠죠, 한마디로.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3-4번. 쌤 오늘 13단원 끝내요? 네, 13단원은 5개밖에 없고요. 문제가 쉬워요. 쉽잖아요. 빨간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빨리 끝냅시다. 자, 지상 10m의 높이에서 처음 어쩌고저쩌고. 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t초에서의 속력을 20-10t라고 하자. 발사 후 3초가 지났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 자, 봐봐 얘들아. 높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원래 시작 높이가 어디예요? 0. 아니죠. 네. 지상 10. 따라서 처음 높이가 10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위치 변화량을 더해줘야 실제 위치가 나오겠죠. 따라서 0부터 t까지 20-10t를 이렇게 적분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10에 20t-5t 제곱에 0부터 t. 다시 그러면 어차피 0 넣었을 때 0이니까요.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10이 바로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3초라고 하면 여기에 3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9, 5, 45, 60 플러스 10 이렇게 돼요. 그러면 70에서 빼면 되니까 25m 이렇게 나오겠네요. 2번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자, 최고점에 도달하면 V가 얼마? 0. 왜냐면 최고점에 도달하면 이제 방향을 바꿔야 돼서 잠시 멈추죠. 그렇죠. 따라서 t가 0인 걸 찾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t는 얼마? 2 이렇게 되겠죠. 그때 높이 이제 1번식에서 구해놨으니까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t가 2고 그러면 그때의 높이는 구해놓은 높이식에 넣으시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40 플러스 10이 돼서 30m가 된다. 최고 높이 30m. 자, 그 다음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그럼 봐봐 얘들아. 2초에서 최고 높이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땅에서 10m에서 공을 던져. 그죠? 그래서 30m에서 최고 높이를 찍고 여기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t가 2니까 그럼 우리가 아까 1번에서 3초일 때 25m 높이가 25m라는 건 일단 여기에서 최고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중에 높이가 25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동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일단 20m 그리고 5m 더 내려왔으니까 이동 거리는 총 25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윤영이 배 한 번만 내려줘. 책상을 한번 발로 꽝 차면 우리 윤영이 오늘 끝났어요? 레전드를 찍나요? 자 13-5 자, 오늘 왜 은지 안 왔을까? 이런 빅재미를 찡그하고 말죠. 빅재미를 놓쳤어요. 자, 이제 마지막 곡이야. 네, 다 했어. 윤영아, 다 했어요. 천천히 해주세요. 전기는 속도 6m/s로 A를 출발해서 가속도 2m/s 제곱으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대요. 자, 전기가 출발한 2초 후에
점 Q가 뭔 소리야? A를 쫓아 동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P를 쫓아간다. 어쩌고저쩌고 됐네요. 자, 일단 봅시다. 보시면 점 Q가 P를 따라잡기 위한 K의 최소값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P가 처음에는 6으로 속도 시작하지만 가속도가 붙으니까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만큼을 가고 있는데 2초 후에 일정한 속도로 Q는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시간 만약에 얘가 이제 Q가 이렇게 먼저 가고 P가 가고 있고요. 2초 늦은 속도로 얘를 이제 쫓아가고 있어요. 그럼 결국 얘네 둘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PQ가 만났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때의 T에서 각각의 이동거리를 구해보면 어때야 돼요? 같아야지. 같아야 돼요. 왜냐면 출발점은 모두 A거든요. 동일한 출발점 A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따라잡았다라는 건 따라잡은 시간 T에서 이동거리가 같으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A에서부터 동쪽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이 경우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고요. 이동거리와 위치 변화량이 어차피 같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결국은 이동거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속도식을 구해야 되고요. 그 속도식을 다시 적분해서 P의 이동거리를 구해야 돼요. 자, 일단은 P의 속도식을 할 건데요. 처음 속도가 6이고요. 가속도가 나오잖아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변화량이 나오는 거예요. 속도가 변한 만큼. 그래서 우리가 위치 구할 때 처음 위치에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듯이 속도를 구할 때도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의 적분을 더해줘야 이 가속도의 적분은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P의 V는 처음 속도 6에다가 이미의 T가 되었을 때 가속도 그냥 단순 2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2T고 0T 넣으면 그냥 2T니까 6 플러스 2T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다시 적분해야겠죠. 자, 그래서 P의 시간에 따른 P의 위치는 어차피 A를 0, 원점이라고 잡는다면 이 속도식을 적분하면 되니까 0부터 T까지 2T 플러스 6의 DT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T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나오겠죠. 바로 이게 P의 T에서의 위치식이 되는 거고요. Q는 K라는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얘는 자, 0부터 T까지인데 사실 Q의 시간은 P보다 2초가 작죠. 따라서 Q가 이동한 걸 하고 싶으면 T-2로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사실 그냥 굳이 적분 안 하고요. 속도가 일정하면 속도 곱하기 시간이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속도인 K에다가 Q가 움직인 시간 T-2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이 둘이 어떻게 되는 거? 같다. 그렇죠. 같다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KT 플러스 2K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K 마이너스 6T 플러스 2K는 0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어쨌든 Q가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2보다는 커야겠죠, T가. 왜냐면 2초 후에 출발하니까 Q가.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보다 큰 해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뭘로 푸셔야 돼요? 2차 부등식. 이거 우리 근의 분리로 푸셔야 돼요. 즉 아래로 볼록한 지금 T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T 플러스 2K는 0, 2K가 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0이 되는 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할 때 적어도 하나는 뭐가 나와야 돼요? 2보다 큰 값이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2를 넣어보시면 실제 여기다가 2를 넣어보시면 4 마이너스 2k 왜? 플러스 12 플러스 2k는 0이잖아요. 즉 x가 2일 때 플러스 값을 가지거든요. 진짜. 그러면 2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만나야 되고 x가 2일 때는 플러스가 나오려면 2는 여기쯤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죠? 2는 여기쯤에 있으면서 이렇게 두근이 나와야 하니까 0이 되는 값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판별식은 0 이상이다. 와. 그러면 k-6의 제곱 마이너스 4이 8k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돼서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 아, 오늘 안 되는데. 마이너스 8k가 이렇게 되고요. k제곱 마이너스 20k 플러스 36이 0 이상이다. 이렇게 풀리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되나요? 왜요? 18. 2랑 18. 2, 18. 그렇죠. 그러면 k-2, k-18이 0 이상이 되고요. 아, 이거 봐야 보시면 축! 그거 할 거야. 축은 2보다 커야 되는데 축은 남자. 합의 절반이니까 k-6분의 2가 축이 되고요. 네. 얘가 2보다 커야 되죠. 네. 그럼 이렇게 넘기면 k는 10보다 크다. 얘는 이제 축이고요. 네. K는 18.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하면 작자 큰이라서 2보다 작거나 18보다 큰 건데 얘를 만족하려면 k는 18 이상이 돼야 되고 최소값은 18이다. 자, 연습 문제